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퀀텀스케이프 4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볼 거냐면 퀀텀스케이프가 2023년도에 뭐를 했고 그 다음에 4분기에 특히 이제 뭐 했는지 볼 거고요. 2024년도의 목표, 그 다음에 얘들 파이낸셜,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해보자면 2023년도에 얘네들이 그 QSE5라고 하는 이거에 지금 그 프로토타입인 A0을 만들었죠. A0을 만들어서 폭스바겐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이 뭘 했습니까? 테스트를 했죠. 니네 배터리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원래 얘네들이 예상했던 게 1000번 충방전했을 때 배터리 용량을 한 80% 정도 유지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앞불사 95%가 나왔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 요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려보겠습니다. 또 2023년도에 얘네들이 계속 무엇을 했냐. A형 프로토타입 셀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럴 캐서드 맸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용량을 좀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필름 있죠? 이거 지금 음극과 양극을 나눠주는 그 세퍼레이트 필름을 만들어주는 그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랩터랑 코브라가 기다리고 있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기계를 깔고 뭐 최적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피션트 패키징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정말 최대한 작게 해줘야 어쨌든 고객사들에서 만족을 할 테니까 이렇게 이피션트 패키징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결과 어떻게 나왔냐? 배터리 용량은 3mAh per 제곱센티미터에서 5mAh까지 지금 성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배터리에 보다 훨씬 더 60% 많은 그 충전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결국 만들어내게 됐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다? QSE5로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또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패키징 이피션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면 원래 우리가 이제 모겁이라고 해갖고 모의 제품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것보다 훨씬 얇은 그 QSE5의 부피를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보면 4분기에 얘들이 뭘 했나 보니까 자, 세브럴 패키징 임프루먼트 몇 가지 그 포장 관련해서 개선이 있었는데 일단은 타이터 인터널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셀 안에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남는 부분 없이 배터리 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너 커런트 콜렉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류 콜렉터에 그 전극을 조금 더 얇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국 이런 걸로 해서 슬리머 프레임 디자인이 나왔다.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더 얇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요 끝에 보시면 움푹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플렉시블 폴리머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재질로 이 부분을 이제 만들었는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특성상 충전을 하게 되면 조금 부푸는 경향이 있고요. 방전을 하게 되면 조금 부피가 작아지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방전됐을 때 여기 움푹 들어갔죠. 근데 얘네들이 충전이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근데 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좀 그 엑스트라 스페이스, 그러니까 여유 공간을 더 준 거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플렉스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플렉시블한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런 디자인은 그 전고체 배터리가 가지는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플렉스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이 2023년도에 또 집중을 한 게 뭐였냐면 퀄리티와 컨시스턴시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퀄리티, 그 다음에 계속 불량품 없이 배터리를 계속 일정하게 뽑아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좀 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또 알파2라는 프로토타입 셀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A0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렀던 프로토타입이 있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제 다시 이름이 바뀌었냐면, B 샘플이라고 얘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B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들이 이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QSE5의 파이널 버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완전히 딱 명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QSE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온 이 알파2 있죠? 이 알파2는 뭔가 이 A1, 이 QSE5랑 조금 뭔가가 스펙이 다른 또 다른 생산 라인의 제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스펙은 아직까지 얘네들이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터리 보실 때 일단 크게 두 가지 생산 라인이 있다. 처음은 하나는 뭐냐면 B 샘플 QSE5 하나, 그 다음에 알파 제로, 알파 2, 요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아마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거죠. 랩터와 코브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얘들이 얘기를 하기로 2023년도 4분기에 랩터 완전히 다 설치가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이제 로우 볼륨으로 저볼륨,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생산은 하지 못하고 로우 볼륨으로 이제 B 샘플을 생산을 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브라도 현재 지금 깔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도까지 얘들이 이제 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랩터와 코브라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데, 자 지금 랩터가 현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것보다 원래 8배 정도 빠른데 이거를 사실 뭐 상위 공정과 하위 공정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3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설치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full planned run rate, 그러니까 완전히 100% 가동을 하려면 뭐 하위 공정이랑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완전 가동은 2024년도 뭐 1분기나 2분기 정도의 실적 발표할 때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소식은. 자, 그리고 지금 랩터의 또 후계자인 코브라 있죠? 코브라는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개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다? 랩터보다 한 10배 정도 빠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on order of magnitude라고 하면 10배 정도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배 이상 빠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랩터보다 훨씬 더 작다. 기계가 작아서 우리가 스페이스를 조금 더 효율적,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죠. 공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랩터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공정 중에 몇 가지를 조금 삭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공정의 최적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브라가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될 것이고, 코브라는 지금 타겟을 2025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랩터가 이 B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B0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요 B0을 랩터에서 만들어 줄 거고요. 2025년도에는 이 B0의 로우어 볼륨을 조금 더 크게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이 코브라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아웃룩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캐피털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뭐 얘들 공장도 지어야 되고, 공장은 다 지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코브라와 지금 랩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4분기에 13.8밀리언 달러를 썼고요. 2023년도 한 해 동안은 84.5밀리언 달러를 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돈은 결국 이 프로토타입 배터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코브라 프로세스 하는 거, 여기에 주로 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대략 한 70에서 120밀리언 달러의 설비 투자 비용이 들어갈 건데,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가장 1순위가 뭐냐면 QSE5의 로우 볼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게 하는 그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거기에 돈을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QSE5가 굉장히 대량 생산은 아니고 조금 이제 소량 생산 체제로 2024년도에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소량 생산해서 대량 생산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코브라 프로세스다.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얘들이 설비 투자 비용을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지금 얘네들이 세전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250에서 마이너스 300 밀리언 달러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적자를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흑자가 아닌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할 거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7 빌리언 달러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 돈을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돈을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2026년도 하반기까지 우리가 요 돈으로 쓸 수 있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추가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파이낸셜이었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냐? 얘네들이 2024년도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알파2가 있습니다. 이거 알파2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한테 인도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알파2는 우리가 만들고 있던 이 A0에서 뭔가 여러 가지 디리스킹, 그러니까 뭔가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 개선한 그 버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알파2랑 B0이라고 하는 거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알파2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뭔가 또 용도가 다르겠죠.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랩터 프로세스, 그러니까 랩터를 지금 다 깔았다고 했죠. 요거 2024년도에 풀 가동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우 볼륨 QSE5를 만드는 거를 가능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2024년도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지금 자, 또 나오는데 QSE5의 로우 볼륨 생산 시작이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냥 뭐 이거 약간 조금 넘버 2, 두 번째 목표에 약간 조금 부연 설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B형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생산을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세요. We define B0, 이 near final QSE5다. 그러니까 QSE5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샘플이다, 프로토타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A형, 다음이 B형, 그 다음에 QSE5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알파2, 이거는 지금 뭔가 또 용도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브라 프로덕션이 이제 2025년도가 목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로우 볼륨 B샘플, 요거를 이거를 하이 볼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2024년도에 코브라를 잘 깔아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코브라를 2024년도에 잘 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네 번째 2024년도 목표다라는 거. 그래서 퀀텀스케이프가 이렇게 목표를 밝혔고요. 현재 주가는 7달러입니다. 7달러이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꾸 얘들이 이제 펀드레이징을 얘기를 하죠. 펀드레이징을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로 할 것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빡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얘들의 2024년도 EBITDA가 여전히 적자일 거다라고 하는 경영진의 그런 언급. 그러니까 이건 말하면 결국 적자. 2024년도에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퀀텀스케이프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이것을 제외하고는 퀀텀스케이프는 착착 배터리를 잘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을 매 분기마다 주는데 빵 터지는 게 아직까지 없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스케이프의 4분기 실적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퀀텀스케이프 같은 퀀텀스케이프의 뭐 소식이 종종 올라올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 업데이트에서 좀 짧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퀀텀스케이프는 이 정도로 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